오늘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적인 체계에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연명의료 결정법과 호스피스 이해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이 법 체계 안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있는데 이 법은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와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과 연결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전 연명 의향서 그 신청을 할 때에 그 서식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이용의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용 의향이 있음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물론 그 호스피스를 이용할 때는 다시 이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제출할 때도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완치가 불가능해서 죽음이 예견되는 그 환자와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증상들을 의료의 여러 부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봉사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 돌봄으로써 말기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임종을 이루게 하는 총체적 돌봄 서비스를 우리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고 합니다. 이 호스피스의 어원을 보면 이게 호스피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손님과 주인의 두 가지 뜻을 가진 그 의미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서 원래는 이제 그 중세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는 걸 순례자들이나 여행객들이 쉬어가는 휴식처였다고 그래요. 호스피스라는 거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픈 사람이라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박을 제공하고 필요한 이제 간호를 베풀어주면서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호스피스의 그 역사를 보면 서양 사회에서는 그 11세기부터 이제 호스피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발달해 왔는데 그 후에 몇 세기 동안 그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프고 또 상처 입고 죽어가는 그런 여행자, 순례자들을 접대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건 뭐 엉뚱하게 튀어나온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제일 유명하고 처음 시작했던 데가 지금은 이제 그 카톨릭 서울병원이라고 합니다만은 옛날에 그 강남 성모병원이라고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거기가 처음 시작했고 거기가 제일 잘 지금 하고 있는 병동으로 이야기되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카톨릭 그런 전통 영향 이런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스피스의 그 현대적 개념으로는 아까 이제 유럽에서 그렇게 발달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병원이나 또는 요양원 등의 기관에서 불치병에 대한 완화 의료를 하는 것 그리고 또 환자의 집에서 마지막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이 호스피스 개념에 이제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 현대적 의미의 호스피스 운동의 이제 태동은 그 히슬리 손도스라고 하는 영국의 간호원이자 또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고 나중에 의과대학을 나와서 이제 내과 의사이기도 한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말기 환자들이 그 정을 통한 그런 그 돌봄으로 환자의 공포나 걱정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증상에서 완화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그런 생각을 이제 확신함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보다는 환자에 집중하는 것을 이분은 강조했어요.
병든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게 병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총체적 그 고통이라는 개념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신체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그런 영적인 부분도 포함하는 고통의 개념을 우리가 총체적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1967년에 그걸 이제 현대 호스피스의 효시라고 보는데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 이것이 그 아까 시슬리 손도스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연명을 위한 어떤 단순한 그런 차원의 수용 시설이 아니라 인생의 말기를 맞은 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평안한 임종을 맞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분 그 시슬리 손더스의 호스피스 철학은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당신이 평화롭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합니다. 이런 철학 하에 그때까지 우리가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슬리의 명언을 보면 현대 의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그 암이라든지 그런 그 말기적 질환 이런 걸 그런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그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그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그리고 영적 영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와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고 그리고 환자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서 그 환자나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총체적 그 인본주의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자는 지금 의사 2인으로부터 기대 여명이 6개월 미만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은 환자이거나 또는 그 회복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환자 그리고 환자나 가족이 질병의 진단과 경과를 이해하고 통증 및 증상 완화를 위한 비치료적 간호를 받기로 결정한 환자 그리고 네 번째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호스피스 서비스에 동의한 환자 그리고 또 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시는 분은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그리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가족까지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그 만족된 효과를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이 호스피스 이용 환자와 가족 모두의 그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 호스피스 이제 전문 기관에서 그 서비스를 받은 그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가 이제 그 한국 호스피스 협회에서 2016년인가 그때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그 설문조사를 현황을 이제 발표한 걸 보면 93%의 그런 그 만족률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또 통증이 그 일반 의료기관보다는 그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통증이 훨씬 더 잘 조절된다고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불편한 증상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과정에 있으면 뭐 메스꺼움이라든지 뭐 구토라든지 아니면 뭐 수면 장애 뭐 식욕부진 이런 여러 가지 그 환자들이 그 주로 이제 호소하는 그런 그 증상들이 있는데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했을 때 그 상당 부분이
많이 완화된다고 하고, 또 거기에는 이제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제 뭐 미술 치료라든지 뭐 음악 치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허브 요법 이런 거,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정서적인 그런 이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호스피스 이용 절차는 먼저 이제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담당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또 환자의 상태와 주요 거주지, 그리고 환자 가족의 희망이나 필요사항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호스피스 기관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준비는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셔야 되니까 의료 소견서라든지 또는 이제 진료 의뢰서, 또 그동안의 어떤 의무 기록 사본, 뭐 이제 최근 검사 자료겠죠. 뭐 혈액 검사라든지 CT라든지 뭐 MRI, 흔히 우리 다른 데 갈 때도 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이제 현재 또 처방받고 있는 그런 약에 대한 그런 처방전 같은 거, 뭐 필름 같은 것을 이제 복사해서 가도록 그렇게 가게 되고, 이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방문을 하면 이제 호스피스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호스피스 선택과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고, 그리고 이제 동의서를 작성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호스피스라고 했을 때에 이제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은 따로 이제 뭐 그렇게 보면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입원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호스피스 서비스입니다. 그 대상자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말기 암 환자만이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는 거기 들어가면 포괄적인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 이런 상담을 하고, 음악 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환자 및 가족의 심리 사회적 그리고 또 영적 그런 문제를 상담을 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고, 또 24시간 전화 상담 및 응급 입원 서비스, 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자원봉사자, 또 여기서 이제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랑이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역할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이분들이 없으면은 거의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이분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돌봄 봉사들, 그리고 통증이나 신체 증상을 완화하고, 또 사별 가족들에 대한 어떤 돌봄 서비스, 이런 것까지도 이 호스피스 서비스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자원, 의료 자원 이런 것들을 연계하고, 그리고 또 이벤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교육,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방법이라든지 증상 조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행해진다고 합니다. 이 가정형 호스피스는 이제 집에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기관에서 이제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환자, 그러니까 가정 호스피스 팀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뭐 우리 옛날 보면 왕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와 가족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암 환자뿐만이 아니고 말기 후 후천성 면역이라든지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리고 이제 말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말기 만성 강경화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계속 받는 호스피스 대상자 가족이 되는데, 이 담당 의사의 변경 없이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 전문 인력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증상 관리와 전인적 돌봄 및 상담과 자원 연계까지 제공받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대상 질환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와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치료받는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가족에게 그 치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증상, 불편, 그리고 스트레스 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통합 의료 서비스로서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적용은,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중에서 완화 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인 호스피스와는 달리 진단명이나 질병 단계에 제한이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제한만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 제한만 24살 이하로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끝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이 호스피스 이용할 때 약간 그 오해라고 할까, 뭐 혹시 이제 잘 모르셔가지고 그 이거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흔히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도 이제 전부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기암 환자 이렇게 딱 이제 지금은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암 환자의 경우는 자기 부담이 5%밖에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물론 이제 이 간병 비용은 따로, 간병인 수당, 뭐 간병인 이제 그건 쓰실 때는 이제 그 비용은 따로 하지만은, 실은 그 아주 심한 그 암 환자 이런 경우도 뭐 한 100만 원 내에 이 정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정도라고 합니다.